값과 변수 모듈입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값으로서 수, 텍스트, 불리한, 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값은 수와 텍스트입니다. 먼저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수의 값은 정수입니다. 0, 3, 또 10만 이런 것들이 정수죠.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값입니다. 이들 정수는 10진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항상 10진수로만 정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2진수 값밖에 모르기 때문에 2진수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2진수로 표현해야 코드를 이해하기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8진수나 16진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2진수로 정수값을 표현할 때는 항상 앞에 0b를 붙입니다. 대문자 b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2진수는 0과 1로 구성되기 때문에 0b, 10, 10 이렇게 표현된 값이 2진수로 표현된 정수죠. 8진수로 값을 표현할 때는 항상 앞에 0, 5를 붙입니다. 대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0, 5 이렇게 붙이는 거죠.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 8개의 문자로 수를 표현합니다. 0, 5, 3, 7 이렇게 8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6진수로 표현한다면 앞에 0x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A에서부터 F까지 모두 16개의 문자로 수를 표현하죠. 이때 0문자는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0xFF 이것이 이제 16진수로 표현된 값입니다. 여기서 잠깐 10진수와 2진수나 8진수 그리고 16진수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2진수로 0B1010이 10진수로 얼마인지 또 8진수로 0537이 얼마인지 16진수 0xFF가 10진수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는 10진수의 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속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진수 10을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5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또 여기서 2로 다시 나누면 2가 되고 1이 되죠. 다시 2로 나누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10진수 10은 2진수로 1010이 되죠. 이번에는 10진수 31을 8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38이 24, 나머지는 7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10진수 31은 8진수로 3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10진수 255를 16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5가 되고 나머지가 15가 돼요. 그래서 15를 16진수로 표현하면 F가 되고 따라서 10진수 255는 16진수로 FF가 됩니다.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각 자릿수의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등을 계속 곱한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10이 있다고 하죠. 2진수 1010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2의 0승 자리고 여기는 2의 1승 자리고 2의 2승 자리고 2의 3승 자리죠. 이거 곱해요. 그럼 2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0은 0이고요. 여기에 2의 1승은 2가 되니까 1 곱하기 2는 2가 됩니다. 그리고 2의 2승은 4인데 0을 곱하니까 0이 되는 거고요. 2의 3승은 8이죠. 8하고 1하고 곱하니까 8이 되죠. 이걸 다 더합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그래서 이진수 1010은 10진수로 10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8진수 37을 보겠습니다. 그건 여기 8의 0승이고 8의 1승이죠. 곱해요. 8의 0승은 1이니까 1하고 7하고 곱해서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의 1승은 8이니까 3, 8이 24,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하고 7하고 더하면 31이 되죠. 그래서 8진수 37은 10진수로 31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16진수 FF를 10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16, 0승, 16의 1승 이렇게 되죠.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F, 이게 15죠.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의 1승은 16이니까 F는 15니까 16하고 15를 곱하면 240이 되죠. 얘를 두 개를 더하면 255가 됩니다. 그래서 16진수로 FF 값은 10진수로 255가 되는 거죠. 실수값은 소수점 이하의 값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3.14, 뭐 .3333 뭐 이런 식의, 또 과학 표기법을 사용해서 6.02, 2의 23승 또는 1.47, 2의 마이너스 32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과학 표기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실수의 표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특별한 종류의 값의 표현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finity이죠. infinity는 양수의 무한대 값이고 마이너스 infinity는 음수의 무한대 값입니다. 무한대 값인데 양수와 음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이들 두 무한대 값을 제공합니다. nan이라고 하는 값도 있습니다. nan은 narrow number, 즉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 값입니다. 왜 이런 값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게 자바스크립트 언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수나 실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사직 연산과 같은 산술 연산을 하는 경우에 연산의 결과가 허용되는 값의 범위보다 클 때 그 결과값은 infinity입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연산의 결과를 마이너스 부호가 빠진 절대값으로 표현했을 때 허용되는 값의 범위보다 클 때 그 결과값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답은 1.79, 76, 93, 13, 4862, 3157, 30승입니다. 이 값은 자바스크립트 언어 안에서 number max value 라고 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술 연산의 결과,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죠. 이 결과가 이 값보다 크다면 인피니티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됩니다. 이것을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달리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키는 산술 연산이 수행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값으로 인피니티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돌려주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어떤 값을 절대로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때 0으로 나누기 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걸 갖다가 divide by 0 에러라고 부르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수를 0으로 나누면 인피니티가 되고 음수를 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0을 또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는 NA라고 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나로 넘버, 즉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인피니티 값을 인피니티로 나누어도 나로 넘버가 됩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인피니트와 NaN이라고 하는 값을 제공하는 것이죠. 빅인트라고 하는 값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빅인티저, 즉 커다란 정수죠. 그래서 원래 64비트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에 추가되었습니다. 빅인트 값은 숫자 뒤에 소문자 n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다음에 n이 붙으면 이 값은 빅인티저 값이 됩니다. 이진수로 0b, 10, 10 이렇게 n 이렇게 붙여도 빅인티저 값이 되는 거죠. 또 0, 5, 1, 2, 3, 4, 5, 6, 7, n 이렇게 붙여도 빅인티저 값이 됩니다. 또 0x, ff, n 이렇게 붙여도 빅인티저 값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값도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날짜와 시간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날짜와 시간은 데이트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 1970년 1월 1일부터 경과된 밀리초, 단위의 값을 갖는 타임 스탬프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객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여러 개의 값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값들은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 y1. 그래서 이 객체는 x와 y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 값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값, y값. 이걸 갖다가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property죠. 그래서 속성은 이름과 값, 쌍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객체는 이러한 속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각 객체는 서로 다른 고유한 속성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객체는 x 속성의 이 값을 가지고 있고 y 속성의 이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또 이들 속성을 공유하는 객체의 부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부류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들의 고유한 속성 값을 갖습니다. 이것을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곧 객체인 거죠.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이러한 속성 집합 외에도 이들의 행위를 정의하는 메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 메서드는 클래스에 정의되고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객체와 클래스, 메서드, 또 데이트 클래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객체는 객체 모듈에서, 또 클래스는 클래스 모듈에서, 또 데이트 클래스는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구하고 싶다면 데이트 클래스에 now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데이트는 클래스 이름이고 now는 메서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서 밀리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now equal new date 하고 난 다음에 now에 get tim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밀리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것을 n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 변수를 정의할 때는 net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now 변수에서 값을 꺼내와서, 즉 객체를 꺼내와서 그 객체에 get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간에 밀리초 타임 스탬프 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먼저 VS 코드의 터미널 메뉴에서 새 터미널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건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 터미널 창을 키워볼까요? 그 다음엔 터미널에 노드라고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럼 Node.js가 이렇게 실행되죠. 여기다 정수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0, 이제 0이 반환되죠. 3, 또 10만 이런 값들이 전부 정수값입니다. 0B1010 이렇게 하게 되면 10진수로 10이 되죠. 0537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10진수로 31이 됩니다. 또 16진수 0x FF를 입력하게 되면 255가 되죠. 실수도 표현할 수 있죠. 3.14 또 .333333 0.33333이 되는 거고요. 6.02 2의 23승 과학표기법으로 표현된 것이죠. 1.47 2의 마이너스 32승 이렇게 실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피니티의 값을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또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넘버 점 맥스 밸류의 값을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허용되는 값의 범위보다 크기 때문에 인피니티를 발환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때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0 이렇게 주게 되면 인피니티가 됩니다. 0을 0으로 나누면 nan이 되죠. 또 빅인티저 값을 1, 2, 3, 4, 5,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0b1010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05, 1, 2, 3, 4, 5, 6, 7, 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0x,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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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런 값들이 빅인티저 값이죠. 데이트 클래스에 now 메서드를 호출하면 1970년 1월 1일부터 경과된 밀리초 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것이 타임스탬프 값이죠. 또 let now equal new date 그 다음에 now dot get time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조금 아까보다 더 커졌죠. 이것도 현재 시간에 밀리초를 반환합니다.